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4월 2주차 일요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일요일인데요. 자, 4월 12일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약간 좀 주로가 말랐기 때문에 포화주로가 아닌 다습주로에서 아마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볕이 좋았기 때문에 토요일에 그래서 이제 얼마큼 말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화주로 아니고 다습 내지는 양호주로에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크게 금요일과 토요일하고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일요경마가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 자, 일요일에는 SBS배 스포츠 단거리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부산일보배에서 만났던 그 마필들이 다시 만나서 자웅을 겨루지만 발주 번호도 바뀌었고 또 컨디션도 달라졌고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죠. 자, 그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서울에 10개, 부산에 7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빠르게 2경주 그리고 마지막에 10경주, 2경주와 10경주를 승부처로, 그리고 부산은 중간에 3경주와 4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해당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30초만 광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시면 받지 못하는 이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하고 핸드폰을 모두 다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광고를 한 2달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려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여기 잘 보시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뭐 견적만 받으셔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커피 한 잔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인터넷 끝판왕보다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인터넷 끝판왕에서 이 차액을 100%도 아니고 150%를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끝판왕,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믿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데 알아보실 거 없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365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보시는 대로 1666-7126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 더보기란이나 댓글란 참고하시면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광고 끝! 잠깐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조찬훈의 이 콜센터 전화번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문자 신청 방법도 좀 변경이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010-5714-199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항상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뭐 새벽에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새벽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오전 9시부터 경주 끝날 때까지 그때 문의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010-5714-19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는 5번 강함 간마예요.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함 간마가 직전 경주 보여줬던 탄력감이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깜빡이로 가는 마필은 안쪽에 2번 빈센트 캐시입니다. 푸르칸 기수. 푸르칸 기수가 요즘에는 이제 하도 마이야 기수, CC용 기수, 헤리카심 이런 기수들이 너무 개판을 치니까, 예전에는 CC용은 10마리 타면 한 마리 올까 말까 했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요. 다른 용병 기수들이 워낙 개판이라 푸르칸이 조금 더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좀 있기 때문에 잘 탈 것 같아요. 일단 기본기도 출중한 마필이고 상태도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 안쪽에 1번 뱅크라인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상범 기수의 1번 뱅크라인은 조건은 좋은데 빈센트 캐시나 강한 감마에 비해서 조상범 기수가 좀 잘 타야 되는 그런 좀 숙제는 가지고 있어요. 인기마 3마리가 일단 좋은데, 인기마 필들 중에서는 저는 이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빈센트 캐시가 가장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준비를 좀 잘하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 좋아 보이고, 여기에서는 복병을 한 마리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 4번 다이나믹 포스가 되겠습니다. 자, 왜 다이나믹 포스냐? 정정희 기수가, 그러니까 조상범 기수나 정정희 기수나 이런 기수들은 약간 좀 배고픈 기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정희 기수는 이 리카디조 교사가 어떤 부분을 정말 좋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정희 기수는 지금까지 기수의 이 역할을 잘 해오는 게 오롯이 리카디조 교사가 정말
계속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가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승수도 많이 쌓고 리카디 조교사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들 많이 태워주고 또 정정희 기수도 그거에 반응을 해서 이 리카디 조교사 마방의 말을 탈 때 정말 열심히 잘 타요. 훈련시킬 때도 정말 공들여가지고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다이내믹 포스가 체구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주행 검사할 때 보면 이제 420kg였는데 체구가 좀 작은 마필이긴 하지만 상태감이 괜찮더라. 그리고 또 정정희 기수가 리카디 조교사 마방의 말을 탈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을 타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상태가 좋습니다. 준비를 잘 하고 출전하고 있는 다이내믹 포스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중거리 경주인데 이번 경주 제가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이 경주 좀 빠른 감이 없지 않는데 이번 경주는 놓치면 안 될 말이 출전을 하고 있어서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인기 1위 마필 상임영웅이죠.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면 상임영웅이 이제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주고 5번을 놓고 다 이렇게 뚫릴 건데 직전에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단 말이죠. 일단 보여준 발걸음이 있고 상태감이 좋으니까 현장에서 많이 팔려요.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깜빡이로 가는 게 세네라이아 그리고 나이스 위너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화 조제로 기수 뭐 존재감이 있는 기수들이죠. 더군다나 처음부터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말을 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세네라리아나 나이스 위너 이런 마필들이 안쪽에서 빠르게 나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세네라이아가 더 많이 팔려주는 이유는 뭐냐? 직전에 외곽 게이트요. 11번 게이트 출발해서 이번에 2번 게이트로 조건이 워낙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팔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인기 마필들이 팔려주고 여기에 이제 한 마리가 더 팔리는 게 현장에 가면 어떤 게 팔릴 거냐? 이역 기수의 용비규가 팔릴 겁니다. 왜? 일단 기수도 바뀌었고 상태감도 괜찮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팔려요. 2번, 3번, 5번, 7번 인기마 4마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제가 좀 빠르게 어쩔 수 없이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말이 꼭 출전을 하고 있다. 상태감이 좋아요. 세네라이아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좋아졌잖아요. 외곽 게이트 출발해서 안쪽으로 좋아졌고 상임영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태감이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뭔가 좋아진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먼저 팔려주는데 조금 안 보이는 놈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뭐냐면 좀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느낌만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개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바뀌고 얘가 지금까지 뛰어왔던 게 이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승부를 한번 볼 수 있는 찬스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감을 잡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에서는 약간 좀 기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딱 잡을 수 있는 픽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눈에 딱 걸려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승부처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여기서 못 잡으면 다음번에는 깜빡이 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돈이 좀 될 때 여기서 먹어야 돼요. 다음번에는 안 돼요. 어차피 깜빡이 갈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번에 필요 없다. 남들보다 한 걸음 빠르게 여기에서 승부를 한번 보고 제대로 적중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 자, 4월과 9월에는 무슨 생뚱맞은 트로피 경주가 있죠. 교류 경주다 뭐다 해서 막 트로피 경주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트로피 경주가 쭉 있는 날에는 배당이 많이 터집니다. 항상 이상하게 정리가 돼서 그런데 자, 이번 경주 역시 1경주부터 이제 트로피 경주로 쭉 5개 경주가 이어지는데 자, 이번 경주는 뉴질랜드 트로피 경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6등급짜리 그냥 경주예요. 말만 트로피 경주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러니까 트로피 경주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말을 이 개떡같이 타던 기수들도 상금이 3천만 원짜리니까 내가 우승을 해가지고 6등급 같은 경우에 기수 상금이 80만 원이에요. 그럼 80만 원이면 그 80만 원 말고 아닌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상금이 1억이야. 상금이 1억에 이제 내가 가지고 가는 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생각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제 대상 경주, 트로피 경주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생뚱맞게 이 트로피 경주는 상금도 똑같아요. 그냥 6등급 상금이야.
뭐 그냥 얄궂은 뭐 트로피도 아니고 뭐 패 같은 거 하나 줘요. 상패 같은 거. 그래서 아무 의미 없고 쓰잘데기 없는 그냥 그런 트로피 경주입니다. 그냥 6등급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쪽에 있는 마필들, 안쪽에서 이 1, 2, 3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파워풀루비라든지 플래시코코, 오아시스 기적, 얘네들이 지금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파워풀루비도 게이트 조건이 1번이고 플래시코코는 신윤석 기수인데 금요일날 신윤석 기수가 좀 열심히 잘 탔어요. 더 그리고 오아시스 기적의 진겸 기수, 마필들의 상태가 직전에 뛰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 오아시스 기적이죠. 이 3번 오아시스 기적이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는 직전에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있다가 자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정상 주기로 돌아왔어. 4주 만에 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몸이 좀 살짝 무거웠는데도 불구하고 잘 뛰었어. 이번에는 더 좋아졌어.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팔려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오아시스 기적은 딱 뭐 축을 잡아주니까 그런데 복승식도 괜찮고 3복승도 괜찮은 좀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마리가 있어서 제가 한 마리만 되면 딱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게 좀 얄궂은 놈 두 마리가 뭐냐면 일단은 8번 금빛입니다. 금빛. 이게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발걸음은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저 뭐 한참 커야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 근데 주행검사가 끝나고 훈련 상태를 봤을 때는 저 뭐지? 왜 제가 저렇게 뛰지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서울이든 부산이든,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실경주에 잘 뛰는 건 아닙니다. 훈련만 좋고 실경주에 꼴등하는 놈들도 많아요. 근데 간혹 조교 때 뭔가 딱 눈에 띄는 놈들이 사고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한두 번씩 있잖아요. 뭐 아니면 도인 그런 마필들이 한 마리씩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마리, 이 8번 금빛 훈련 우수 마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또 한 마리는 뭐냐면 10번 브라운 코커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주행검사를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지금 다실바 기수가 실경주를 타고 있는데, 얘도 발걸음의 변화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빛 같은 경우도 주행검사 때 보였던 발걸음하고 지금 데뷔전 준비하는 과정이 완전히 다른 말이고, 브라운 코코도 그렇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오아시스 기적이나 파워루비, 플래시코코 이런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그 요즘에는 그 소액으로 막 5,0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돌려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돌려서 가실 때 이 금빛과 브라운 코코 이 두 마리는 좀 같이 껴서 돌려서 가시는 게 좀 어떻겠느냐,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4등급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3조고가 있죠. 딱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조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타트도 좋고 기본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팔려주고는 있는데, 나머지 인기 마필들을 좀 잘 주시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자, 왜 그러냐면 3조고를 놓고 깜빡이가 두 방이 갈 거예요. 9번 코리안 드림입니다. 그리고 외곽의 라운 니진스키. 자, 9번 코리안 드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도 제가 좀 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 게이트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2번 게이트로 조건이 좋아져서 마이야 기수가 잘 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게이트가 또 외곽으로 밀렸어요. 9번으로. 그쵸? 딱 직전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 조건은 조금 안 좋아진 마필이고, 라운 니진스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게이트가 일단 외곽으로 밀렸고 공백도 가지고 있어요. 11주. 공백도 가지고 있는데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렸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컨디션을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덥든 물 수가 없거든요. 일단 충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조고는 뭐 그 정도 띄워줄 거고, 인기 마필들은 직전 정도 보면 될 건데 딱 직전의 컨디션인데 조건은 조금 안 좋아졌다.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놓치면 안 되는 이제 복병 마필이 뭐냐? 저는 얘를 좀 보고 싶습니다. 남산도.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1700을 뛰었어요. 1700도 뭐 택도 없었죠. 가서 이제 뭐 순방 고르다가 왔는데, 자, 이번에 이제 다시 경주 거리를 1400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400을 계속 뛰었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해서 1400을 계속 뛰어서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왜 굳이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완벽하게 달라져서 변화를 보였으면 제가 이거 놓고 안 팔리니까 빽판이니까 이거 놓고 승부했겠죠. 자, 근데 기대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좋아진 게 뭐냐면 이 수영을 시키면서 말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번 연도 2026년 들어서 수영을 처음 시켰는데 지금 여기 8번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저번 주에 수영 시킨 것까지 합치면 13번을 이제 시켰어요. 뭐, 물론 뭐 어떤 말들은 막 수영을 막 90바퀴, 100바퀴 시켜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뭐 수영 선수 나가겠죠. 자, 그런데 그런 애들도 뭐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적당히 몸을 풀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번에 이제 수영을 하면서 조금 컨디션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은 남산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단 2경주입니다. 4등급 단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벙커버스터가 출전하고 있어요. 벙커버스터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감량을 못 받았어요. 왜? 직전에 너무 세게 이겨버렸죠. 그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야, 역시 다나카 말 타는 거 보니까 혼자 7마신 막 앞에 가더라고요. 선행 가는데 혼자 뭐 한 7마신, 8마신 앞에 가요. 그리고 뭐 시원하게 양껏 이기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이겨버리니까 승급전에 감량을 못 받았어요. 이번에 이제 기수가 다실바로 바뀌었습니다. 다나카하고 다실바하고의 기승술 차이는 많이 나죠, 많이. 많이 나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직전에도 벙커버스터를 놓고 현장에서 6구멍이 뚫리더라고요. 10배 밑으로 다 뚫린 거죠, 그냥. 뭐 2배부터 시작해갖고 2배, 3배, 4배, 5, 6, 7, 8, 9배 그냥 쫙 뚫렸어요. 이번에도 승급전이지만 벙커버스터 놓고 뚫려요. 자, 이 벙커버스터 눌려놓고 두 방이 세게 뚫리죠. 닥터시티하고 브루드 미라클. 야, 기수들이 송경민, 이용락.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가지고는 가야 돼요. 뺄 수는 없으니까. 뭐 브루드 미라클도 문현철 조교사가 왜 이용락 기수를 태웠겠습니까? 굳이. 이거는 뭐 쉬려고 태운 건 아니죠. 하도 어려우니까 이제 좀 그래도 괜찮은 말 태워준 거예요. 이용락 기수도 열심히 잘 탈 거고. 자, 근데 인기 마필들은 그렇다고 치고, 자, 여기는 딱 한 마리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인볼트예요, 상인볼트. 어차피 충마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얘는 인정이죠, 인정. 상인볼트. 자, 직전에 이제 상인볼트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하죠.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는 다음번에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조금 웃긴 게 뭐냐면 이 김길중 조교사의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강축이 딱 서 있을 때 왜 여기 들어왔겠어요. 직전에 전개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면을 봤을 때 여기서는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말이 상인볼트예요. 근데 뭐 생뚱 되지도 않는 놈을 갖다 승부 건다고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발걸음이 돼야죠. 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상대 마필들의 기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부산 이경주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상인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제 장거리로 넘어왔는데 PNS 시리즈가 나오면 별로 안 팔리는데 자, 여기는 이제 PNS 트윈입니다.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얘가 아주 왕별로 팔리죠. 그러니까 직전에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푸르칸 기수가 뭐 말도 잘 탔어요. 이 PNS 트윈이 좋은 장점이 뭐냐면 채찍발이 정말 좋습니다. 기가 막히게 받아요. 이 채찍발 잘 받는 애들이 기수들이 좀 탈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승선에 딱 한 대 딱딱 때릴 때마다 말이 쭉쭉 뻗어 나가니까 이 느낌이 좋거든. 그 느낌이 채찍발 잘 받는 애들이 보면은 상당히 좀 괜찮아요. 거리가 느릴수록 또 괜찮은 모습도 보이고. 자, 이번에 또 1700을 뛰고 코지 기수 PNS 트윈은 인정이 좀 되고. 자, 다른 이제 PNS 트윈을 놓고 인기 마필들이 다 팔릴 겁니다. 투워킹도 팔려줄 거고, 프리메로도 팔려줄 거고, 최면면 기수가 이제 서울에서 말을 타고 있는데, 프리메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올 수 있었는데, 못 왔어요. 우인철 기수가 결승선에 좀 약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최면면 기수로 바뀌었는데, 부담 중량은 좀 올랐습니다만은 당연히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인기 마필들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PNS 트윈이 있기 때문에 보면 되는 거고, 자, 이번 경주는,
한 번 더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벌교 알라딘. 제가 직전에 복병으로 좀 가지고 갔던 놈인데 아주 개발이더라고요. 왜 가지고 갔었냐? 이 거세를 하고 발걸음의 변화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르게 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복병으로 좀 데리고 갔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전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 딱 물었는데 터무니없이 못 뛰었어. 그래서 버리면 이놈이 다음에 뛸 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딱 한 2번 내지 3번까지는 한번 데리고 가봅니다. 뭔가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을 때는, 특히나 거세를 하고 변화를 보였을 때는 바로 잘 뛰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조금 변화를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아직은 좀 버리기가 아깝다. 직전부터 변화를 보였던 놈이 어떤 놈이냐? 벌교 알라딘입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오늘 준비한 부산의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트로피 경주의 타이틀에 맞지 않게 상당히 부진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인기 1위로 팔려주는 게 헤비듀티예요. 전진구 기수. 자, 그리고 깜빡이로 가는 게 송경민 기수의 벌교 왕초와 서강주 기수의 무적입니다. 이미 말만 들어도 헤비듀티 벌교 왕초 무적 얘네들이 인기 마필이다. 기수는 전진구 송경민 서강주. 터졌네. 이미 터졌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그나마 헤비듀티가 기복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띄워주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얘가 강축으로 팔려요. 어지간한 4등급의 B급 편성 들어가면 안 팔릴 애들이 이 정도로 세게 팔려준다. 딱 보면 터졌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겁니다. 자, 헤비듀티도 벌교왕초도 무적이도 자칫 이 조금만 경주를 잘못 풀어내면은 미끄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자, 여기에 이제 현장에서 한 마리 더 팔려줄 게 외곽에 경복 스트레가도 팔려줄 겁니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감량 2점도 가지고 있고 미국산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팔려줄 건데 경복 스트레가도 믿어 못 믿어죠. 그나마 좀 최시대가 탔으니까 얘네들보다 조금 낫겠지 하는 정도죠. 최시대 기수가 뭐 아무리 안 팔리는 기수라고 그래도 전진구 송경민 서강주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나은 기수니까 당연히 팔려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절대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 정도의 발걸음 정도면은 조금만 상태가 좋아지고 기수가 신경 써서 타면 들어올 말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인기 마필들 뭐 뛰어보라고 하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조찬훈이 딱 보고 있는 그 복병 마필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 제대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되는데 안쪽에 2번 플라잉 아너예요.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잉 아너 같은 경우는 감량 1kg를 받았는데 승급전이에요.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이제 그런 마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레피드 썬더 조재루 기수가 기승하는 레피드 썬더가 현장에서 깜빡이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팔려주는 인기 마필은 7번 동광의 스타. 최범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2번, 3번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동강의 스타가 팔려주고 있는데 동강의 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에서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이게 3월 8일 경주에서. 근데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이 동강의 스타가 사전 인기도에서 그러니까 사전 인기도 여기 이제 인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안에 아예 5마리에 없었어요. 사전 인기도 7위였습니다. 7위. 7위였던 말이 현장에서 2번째 깜빡이로 팔렸어요. 이 최봉주 조교사가 우리 말이 좋아라고 얼마나 이 스피커를 틀어놓고 방송을 했으면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바람이 불어서 이 사전 인기도에 이렇게 팔려야 될 말이 현장에서 2번째 깜빡이로 팔렸다니까요. 어마무시하게. 감이 오시죠? 그리고 잘 뛰었어. 얘네들이 승급전이고 얘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면 이번에도 저는 이 동광의 스타가 직전과 같이 확실하게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여기는 이 외곽에
이 컴플리트 파티. 지금 권중석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 이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컴플리트 파티라는 말도 중거리는 조금 버거워도 이 단거리의 발걸음 1200m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을 보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외곽 게이트 출발에 약간 뭐 다습이 될지 양호가 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모래가 좀 아플 거거든요. 아프면 건조주로 같으면은 좀 바람에 날리고 좀 괜찮은데 이 다습에서나 이 양호주로에서 모래가 약간 좀 습기를 머물고 있으면 그 이제 시야 확보도 좀 잘 안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권중석 기수가 잘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야 되는 숙제는 남아 있지만 단거리 1200이라고 그러면 이 컴플리트 파티도 무시하지는 못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적성이 좋은 편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컴플리트 파티의 단거리 발걸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1600m 경주인데 오늘 준비한 부산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왜 메인으로 선정을 했느냐? 경주가 빡빡합니다. 누가 봐도 아리드래곤 그리고 원더풀 존스 이 두 마리가 워낙 좋아 보여요. 그렇죠? 아리드래곤 같은 경우는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뛰었던 발걸음이 아리드래곤 승급전인데 1년 6개월 만에 뛰면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잘 뛰고 있고 아리드래곤은 복승률 100% 5번 뛰어서 5번을 들어왔어요. 발걸음이 좋은 마필이죠. 원더풀 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태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아주 세게 팔려요. 강축으로 팔려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6번 블랙볼트 송경현 기수가 여기에 이제 껴서 팔려줄 건데 깜빡이 자체가 워낙 세게 팔립니다. 1번, 5번의 깜빡이가 정말 세게 팔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제가 메인을 했느냐? 한번 해볼만 하겠다. 아리드래곤도 그래도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에 경주 거리 1600으로 늘었고 감량이 좀 있어서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라 모든 조건은 좋아요. 그래도 승급전이라는 부담감, 앞말의 승급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렇지만 저도 주력으로 노릴 거예요. 5번 원더풀 존스보다는 아리드래곤이 훨씬 낫죠. 승급전 치료는. 그래서 주력으로 노릴 거고 6번 블랙볼트는 얘네들하고 비교하면은 약간 좀 사이즈가 떨어지죠. 더군다나 승급전이라고 하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만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아닌 경주도 있어요. 분명히 뭐 저도 그거를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진짜 일부러 잘못하는 경주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10에 8은 어때요? 열심히 타려고 해요. 열심히. 돈 벌으려고. 승수 쌓으려고 열심히. 얘네들만 지금 열심히 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놈들도 여기 출전하고 있는 다른 놈들도 열심히 마방에서 준비를 해서 관리사들이 정말 상금 벌겠다고 열심히 준비를 했고 기수도 열심히 만들면서 훈련시키면서 발걸음을 다듬어 놓고 내가 1승 올려보겠다고 준비하고 출전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도 다 준비하고 나온다는 거죠. 얘네들만 좋은 게 아니고. 자, 그 중에서 눈에 띄게 딱 좋아진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좋아졌다 그래도 이 아리드래곤이나 원더풀 존스가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맞짱을 한번 떠보려고 그러면 어지간히 좋아져서는 안 돼요. 맞죠? 자, 근데 확실하게 눈에 띄는 변화를 가진 놈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사경주 어떻게 보면은 배당이 먹기 좋은 배당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 둘이 워낙 세게 팔리니까 워낙 세게 팔리니까 이것만 딱 깨지면 그냥 배당인 거죠. 그냥 배당.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부산 사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6경주입니다. 중거리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외곽의 스타트업이에요. 자, 그리고 7번 홀리카이저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두 마리가 깜빡이를 갈 건데 일단 보여준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뭐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은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마리 더 팔려주는 게 기수가 변경된 거센펀치입니다. 그러니까 코지 기수로 변경이 되었는데 거센펀치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우인철 기수죠.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전개가 좀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승급전도 부담감이 좀 있었고. 자, 이번에 이제 코지 기수로 변경되면서 안쪽 게이트. 저는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이 3번
거센 펀치를 좀 세게 봅니다. 상태감이 일단 기수가 변경된 조건이 좋고 게이트 조건도 좋고 전개가 잘 풀릴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이 3번 거센 펀치를 좀 세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복병은 외곽에 이 11번 골든 세이브를 좀 봐야죠.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감량이 4.5kg 승급전이죠. 승급전. 감량을 많이 받았어요. 왜 감량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3착 승급 직전에 3착 승급. 이 조교사 마주가 가장 싫어하는 3착 승급을 했기 때문에 감량이 4.5kg인데, 골든 세이브도 이게 단거리에서의 추임력은 괜찮습니다. 한 걸음을, 결승선에서 한 걸음을 몰아서 쓰는 그런 좀, 좋은 점은, 장점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11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지만, 경주거리 1400 중거리고, 어차피 후미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2억 기수가 좀 잘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경주에 좀 안 팔리는 복병 중에 돈이 될 만한 놈은 골든 세이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1600m 중국 트로피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스카일러지유. 스카일러지유가 지금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박재희 기수가 요 근래에 한 3개월 동안 좀 성적이 너무 저조했죠.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감량 4kg 승급전이죠.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기본기에 있어서는 이 스카일러지유가 가장 좀 앞서 있습니다. 스카일러지유가 지금 6번 뛰면서 3번을 들어왔어요. 연승률까지 하면은 4번을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 이제 최시대 기수의 즐거운 동행, 김동영 기수의 라운드 마스커. 요즘에 보면 이제 김동영 기수가 참 예전에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최시대 기수도 40 중반이고 김동영 기수도 이제 거의 40 중반이 다 되고, 기수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말 탈 때까지만 해도 저도 애였는데 이제는 진짜 중년이 돼가지고 예전에 그런 기량이 아니에요. 좀 많이 이제 무뎌져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긴 한데, 좀 뭐 어쩌겠습니까? 뭐 세월에 장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세영 기수도 박태준 기수도 이제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은퇴하시고 이제 좀 바꾸시고 그러는 건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인정은 또 해야 돼요. 요 근래 너무 좀 저조하다. 그거를 좀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즐거운 동행이나 라운드 마스크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말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벌마 브라운이죠. 어차피 현장에서 인기마필로 팔리는데, 스칼러지유를 놓고 인기마 3방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현장에서 보고 상태가 좋은 놈을 바꿔서 갈 거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기는 한데, 일단은 스칼러지유가 가장 좀 좋아 보이고, 즐거운 동행이나 라운더 마스커도 괜찮지만 이 벌마 브라운의 진겸 기수가 기수면에서는 좀 앞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어차피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10번 벌마 브라운을 복병은 아니니까 이 10번 벌마 브라운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오픈 경주로 치러지는 SBS 스포츠 스프린트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상 경주예요. 상금이 높죠. 어차피 근데 15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마필들은 이 직전에 부산일보배에서 다 만났던 놈들입니다.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어차피 만났던 놈들끼리 다시 이제 또 한번 뛰는데, 자, 이번 경주 보시면 직전에 이제 잘 뛰었던 놈이죠. 당연히 빈체로 카발로, 클리어리 위너, 위너 클리어 2마리가 당연히 팔려주고 직전에 1, 2착을 했으니까. 근데 위너 클리어가 지금 서승훈 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인데 안타깝게 2마신 졌잖아요. 단거리에서 서승훈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그만큼의 기대치는 올라갈 수 있겠고, 제가 직전에 진짜 막 입에서 아주 막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얘 때문에. 저는 직전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깜빡이로 팔리고 본다이아를 놓고 했습니다. 직전에. 게이트 조건도 1번이었고 상태도 좋아서 단거리에서는 한 번에 해볼 만한 놈이니까 1번을 본다이아를 놓고 때렸는데, 다나카 말 타는 걸 보니까 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미친놈도 아니고 진짜 미친놈도 아니고 대상 경주에서 지 혼자 한 7, 8마신 앞에 갔죠. 7, 8마신 뭐 페이스 조절도 없이 7, 8마신 앞에 가다 지 혼자 죽었어요. 아니 무슨 뭐
야, 전 진짜 아주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저런 놈이 기수한다고 외국에 와가지고 저 하고 있는,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반 경주에서도 그렇게 타면 욕먹는데, 대상 경주에서 그따구로 말을 타면, 그러고도 저는 참 이상한 게, 직전에 그렇게 탔는데 권승주 조교사가 또 태워줬어. 나 같으면 두 번 다시 내 말 안 태워요, 진짜로. 야, 너는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저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 근데 다나카가 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얘가 타서는 뭐 다실바나 타면 모를까. 다나카가 타서는 직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개판치다 끝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또 이상한 놈들이 보이죠. 원래 이 영광의 월드를 장추열 기수가 계속 탔던 말인데, 장추열 기수는 지금 매직 포션에 가 있고 영광의 월드 루이스가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장추열 기수가 영광의 월드는 잘 차는데 매직 포션도 또 안 된다고도 못하고 현장에서 팔리는 말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경주가 얽히고 설키고 꼬였는데, 자, 여기는 복승식까지는 몰라도 삼복승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놈을 노리고 있느냐? 저는 이번 벌교 베리타스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자, 얘인데, 얘가 제가 왜 이 벌교 베리타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은 게이트 조건이 지금 2번 단거리의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좋은 마필이고 끝걸음도 또 되잖아요. 이번 경주 흐름이 얼마나 또 빠릅니까? 그 빠른 흐름에 선입에서 따라갈 수 있고 모래 잘 맞고 끝걸음 괜찮고 모든 조건이 좋아요. 거기다가 결승선에서 채찍질 잘하는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좋아서 이번 경주는 저는 벌교 베리타스를 보고 있는데, 얘가 또 복승식 들어오면은 뭐 999 배당이 나오겠지만 복승식까지는 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삼복승도 또 있잖아요. 삼복승도 복연승도 있고, 그러니까 삼복이나 복연승에서 좀 배당을 내줄 만한 이 벌교 베리타스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트로피 경주인데 튀르키예 특별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특별 경주로 돼 있어서 상금이 높아요. 이번 경주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트로피 경주가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쭉 왔는데 이 6개 중에 얘만 특별 경주로 상금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상금이 높으니까 기수들의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겠죠. 여기는 지금 8,2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기수들 상금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기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탈 텐데, 그래봤자 인기 마필들, 벌교 마술사, 그리고 안쪽에 나이스 버디, 닥터 캡틴, 이런 마필들이 지금 팔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교 마술사는 일단 뭐 직전에 그 강편상에 들어가서도 괜찮게 뛰었고, 그러니까 백광열 조교사가 제가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전에 이제 위너클리어를 지금 이제 서승훈 기수로 바꾸면서 지금 최시대 기수는 서울에 안 올라가고 부산에서 지금 벌교 마술사를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벌교 마술사도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최시대 기수는 여기서 엄청 열심히 탈 거고, 자, 그리고 나이스 버디도 괜찮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닥터 캡틴까지 출전하고 있습니다. 백광열 조교사 마방에 닥터 캡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별정이에요. 다 지금 58kg 동일 부담 중량에 앞말만 56kg 빠져있고, 어차피 이 똑같이 놓고 덤비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능력대로 가는 겁니다. 능력대로. 자, 그래서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뭐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8경주입니다. 앞말 한정 장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직전에 같이 뛰었던 놈들이 다 팔려주고 있습니다. 6번 레이디 폭스, 5번 엑설런트 마타, 그리고 8번 신의 반전. 직전에 다 같이 뛰었던 놈들이죠. 신의 반전이 선행 갔어요. 직전에 완전 편하게 선행 갔어요. 선행 가서 버텨내터 3차고 갔죠. 얘가 3차고 갔고, 엑설런트 마타가 직전에 신의 반전을 보내놓고 바로 그 옆으로 엑설런트 마타가 따라가면서 얘가 입상을 했고, 마이야 기수가 레이디 폭스가 이제 우승을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세 마리가 다시 팔려주고 있습니다. 인기마 세 마리가 직전에 앞말 한정 경주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앞선에서 다 잘 뛰었기 때문에 팔려주고 있는데, 자, 뭐 직전만큼 또 뛸 거예요. 뛸 건데 여기에 이제 파워밴드도 팔려주고 있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마리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어메이징 록이라는 말이 좀 보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12주 공백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말인데 약간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100이 아니고 약간 좀 한 80 정도 부족한데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2주 공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앞말이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수말들 같으면 조교를 조금 세게 시키면서 뭔가 컨디션 조절을 하면 되는데, 앞말들은 좀 몸만 풀어갖고 나와도 좀 잘 뛰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산 같으면 이 12주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으면 못해도 이 스포 조교를 강한 스포 조교를 6번 이상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8번 내지 10번을 해요, 부산 같으면. 근데 서울은 지금 12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스포 조교가 한 번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스포라고 그러면은 경주 때 쩌는 것처럼 막 한번 시원하게 싹싹 놔주는 이제 그렇게 스포 조교를 좀 했는데 한 번은 스포 조교를 안 했어요. 계속 살살살살살 몸만 풀어. 12주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신우 조교사가 말의 컨디션을 봐서 당연히 뭐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시키겠지만 좀 약간 좀 부족한 면은 좀 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자, 그래서 제가 강하게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장에서 말을 좀 봐야 돼요. 조교는 좀 약해도 현장의 말이 좀 똘망똘망하고 컨디션이 괜찮아 보인다. 자, 그러면 좀 더 세게 볼 수 있겠고, 역시 조교가 약했더니 현장에서 말이 좀 뭔가 맹하게 보인다. 그러면 좀 내려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렇게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되는 말은 아닌 게, 이 9번 어메이징 록을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인데, 그러니까 직전에 좀 늦발주를 해서 경주가 완전히 꼬였던 빅스타죠. 다시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늦발주를 생뚱맞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늦발주를 했던 말들이 다음에 또 습관적으로 늦발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지만 원래 늦발주를 안 했던, 원래 앞에 갔던 놈이기 때문에 직전에는 이제 스타트가 좀 그래서 꼬였지만 이번에는 다실바 기수가 정신 바짝 차리고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안쪽에 빅토리아 축제예요. 박재희 기수. 얘도 지금 승급전인데 감량을 못 받았어요. 요즘에 이제 승급전인데 감량을 못 받는 말들이 좀 덜어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좀 재미를 본 게 많이 있죠. 인기말은 팔리는데 좀 안 좋게 봐가지고 빼고 제가 이제 적중을 하는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는데, 빅토리아 축제는 여기서 못 빼죠. 왜? 편성도 편성인데다가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에 박재희, 너무 조건이 너무 좋아요. 상대 마필이 지금 금화 리조이스죠. 전진구 기수가 기승하는 금화 리조이스가 상대 마필인데, 안쪽의 포지션 그리고 박재희, 외곽의 포지션에 전진구,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안쪽이 좀 유리한 거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인기 마필들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7경주는 인기 마필들을 좀 먼저 봐야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마 접전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장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직전에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했던 원더풀로던 마이야 기수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9번 이클립스 더 킹 장추열, 명성축제 정우주 기수, 이런 마필들이 지금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더풀로던도 직전에 이제 2000m를 뛰었고 명성축제도 2000m를 뛰었는데, 이번에 이제 경주 거리를 1800으로 줄였어요. 2000m에서 1800m로 경주 거리를 줄인 것도 줄인 건데, 직전의 모습을 보면 이 둘이서 스타트가 충분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경주다 보니까 따라가는 전개로 접어들었단 말이죠. 자, 이번에도 또 이제 장거리 2000m는 아니더라도 1800도 장거리이기 때문에 직전처럼 원더풀로돈이나 명성축제가 초반에 힘을 쓰지 않고 잡고 따라간다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니까,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경주 전개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기습적으로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원더풀로돈이 만약에 밀고 나가버린다 이번에, 근데 밀고 나갈 확률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항상 따라가던 말이 갑자기 이렇게 밀고 치고 나가는 경우가 좀 잘 없기 때문에, 명성축제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인기마 두 마리의 허점을 노릴 수 있는 말이 뭐냐?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무리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주 전개를 해줄 거고, 얘 역시도 무리하지 않고 침착하게 뭐 선입 내지는 중간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고 했을 때 외곽에서 밀고 나올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우마포이가. 우마포이가 밀고 나오면 얘가 따라갈 때하고 앞에 갈 때하고는 좀 다른 발걸음을 보이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기수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앞에 가서 죽어도 앞에 가서 죽을 거다라고 밀고 나가면 얘가 어떻게 뛸지 몰라요. 물론 얘하고 얘들을 뺄 수가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괜찮은 발걸음을 기본기 자체가 센 말들이니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개에 따라서 밀고 나갔을 때 완전히 다른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놈은 10번 우마포이를 복병으로 추천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등급 1200m 경주. 오늘 준비한 서울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단거리 경주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도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서 메인 승부 적중을 해드렸고, 우연찮게 또 이번 주 금요일도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해서 적중을 해드렸어요. 뭐 토요일 결과야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좋은 결과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었을 건데, 자, 이번 경주 역시 기대를 하고 붙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마필들이 라운더 펌드예요. 1kg 감량 승급전인데 3등급에 이제 승급을 했습니다. 뭐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팔려주고 있어요. 라운더 펌드.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7번 크레이지 스타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꾸준하게 뛰는 마필이니까 단거리에서 좋은 발걸음 보이고, 8번 로열 삭스. 로열 삭스도 현장에 가면, 여기는 지금 안 잡혀 있지만 현장에 가면 많이 팔릴 거예요. 2번을 놓고 7번, 8번 깜빡이가 팔릴 거고, 더 많이 팔리면 6번 무빙 볼케이노도 감량 조건이 있죠. 얘도 승급전인데 6번도 승급전인데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6번, 2번 얘네 둘은 승급전.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져 있어요. 편성 자체가. 인기 마필들을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죠. 딱 보면 그냥 얘네들이 잘 뛰겠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는 숨어져 있는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복병하고 붙일 이제 그렇게 좀 구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를 노려야 되는 이유는 단거리 1200m이기 때문입니다.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발걸음들을 보면 이게 어떤 놈은 진짜 1200 단거리만 잘 뛰고 1400이 아예 안 되는 놈들도 있고, 어떤 놈들은 1400은 잘 뛰어 1600도 안 되는 놈들이 있어. 이제 그런 또 거리 적성에 맞는 말들이 꼭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혈통적으로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뭔가 좀 안 좋아 보였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에 1200이 골라서 들어오면서 그 발걸음의 변화를 노리는 마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딱 보면은 그냥 너무 좋아 보여서 인기마 저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절대. 이번 경주는 분명히 배당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좀 보면 배당이 너무 이게 막 배당판이 휘청휘청해요. 워낙 이제 이 온라인 베팅이 되면서 다 뭐 3복승, 복승을 뭐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깔아놓고 시작을 하니까 뭐 다 팔립니다. 다 팔려서 이거는 시대가 이제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막 정말 이거는 막 30배 나오겠다 생각을 하면 현장에 가면 10배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뭐 또 그것도 10배도 작은 배당이 아니죠. 10배를 한 방으로 딱 때려서 적중을 한다 그러면 또 그거만큼 시원하게 또 먹는 또 쾌감이 있잖아요. 자, 이번 경주 역시 또 그럴 것 같아요. 한 방만 제대로 딱 찍어내면 10배 내지 15배는 충분히 나올 배당이 될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서도 돈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복병하고 두 마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또 뭐 그냥 3, 40배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제대로 딱 때릴 수 있는 주력으로 좋은 배당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액면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숨어져 있는 복병이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콜센터 변경이 좀 있어요. 010-5714-199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항상 상담이 가능하니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댓글창에다가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울의 10개 경주, 부산의 7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부산의 7개 경주 중에 6개 경주가 이 트로피 경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적으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서울에 또 대상 경주도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는 사뭇 다를 거예요. 사뭇 다를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지만 우리는 또 어디서 경마를 즐기든지 간에 많은 적중을 하는, 건승을 하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경마를 즐기시던지 간에 다 적중하셨으면 좋겠고, 일요일 경마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요즘에 날씨 기온차가 좀 많이 높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저는 4월 3주차 경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